오케이, 굿. 자, 이게 확률 통계 이제 마지막이고 사실 우리가 1학기 때 경우의 수를 배우고 2학기 때 확률, 그다음에 통계 단원을 배우잖아요. 그 결론이 이제 여기 있는 거야. 왜 우리가 확률 통계를 배우냐? 결국은 뭔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그 표본 평균 얘기를 할 때 대통령 선거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 뭐냐면 대통령 선거가 대표적인 이제 전수조사, 전수조사라고 해야 되나? 유권자가 다 투표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표의 수를 집계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사실 요즘은 전자개표라고 해서 시간이 엄청 단축됐지만 출구조사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뭐 당선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때 이런 우리가 배웠던 이런 통계 정보들이 쓰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간과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모든 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통계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해 보는 것, 그게 이제 확률 통계 과목의 최종 목적지였어요. 알겠지? 그래서 추정을 하는데 뭐 모든 것을 예측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할 거는 모평균, 이게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했지, 그지? 모집단의 평균은 사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구할 수만 있어. 그 외에는 못 구하거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과 뭐 비용과 이런 게 많이 드니까 이걸 매번 구할 수는 없으니까 표본을 통해서 이 원래 거 전체의 평균은 어땠을까? 그거를 예측해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표본 평균 얘기를 여기서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노트 하기 전에 여기 위쪽에다가 같이 복습용으로 메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게 이제 대부분이 정규 분포니까 정규 분포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어떤 집단에서 확률 변수를 x라고 한다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예전 표현이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등장했을 때 연결고리를 주기 위해서 물결 표시를 제가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 첫 번째 뭐하니? 평균, 그 다음에 분산,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그동안 그 분포에서 하던 건데 이게 만약에 모집단이라 그러면 이름이 모가 붙어가지고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체를 조사하기가 조금 까다로우니까 이때 표본 뽑기를 한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이제 보통 n이라고 주죠. 표본의 크기가 n이라는 거는 전체 집단이 있을 때 거기서 n개의 자료를 뽑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거를 뭐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100번 할 수도 있고 2000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표본을 뽑게 되면 그것에 뭐 10개를 뽑았어. 자료 10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본 게 표본 평균이라는 거예요. 맞지? 표본 평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10개를 뽑는 작업을 100번 했어. 그러면 표본 평균이 100개가 나오겠지? 그 100개의 분포를 확인해 본다입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x바라고 표현하죠. 그거는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게 돌아가고 다만 뭐가 달라? 분산은 모분산을 뭘로 나눈 거? 표본의 크기로 나눈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표본을 뽑았다라고 하면 차이는 원래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이 부분의 차이밖에 없어. 이걸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정규 분포로 돌아가서 정규 분포는 뭐 여러 가지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추기로 했죠. 그게 뭐였어? 표준화, 표준 정규 분포에 맞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표준화를 하는 키, Z가 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혜인아 뭐였니? Z는 표준화 할 때 뭐 분해? 표준 편차 시그마 분해 뭐? 우리 뭐? 변수 x 빼기 평균. 여기서는 모평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같은 작업으로 이건 중요하죠. 밑에서 우리가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 분포라는 밑에 있는 정규 분포에서
표준화를 한다. 똑같이 변수는 z라는 걸 쓸 거거든요. 그러면 위의 개념을 그대로 들고 오면 뭐 분해? 표준 편차 분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 표준 편차가 여기서는 뭐야?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니까 그거를 루트 씌운 거. 명훈아 듣고 있니?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빼기 뭐가 돼야 돼? 변수 빼기 평균이 돼야 되는데 변수는 여기서 누구야? x바 표본 평균이야. 빼기 정규분포의 평균, 이거는 모 평균을 따라가는 m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건 두 번째 줄에 있는 녀석을 가지고 아까 제목에서 선생님 밑줄 친 대로 모평균을 예측해 보는 거야. 여기서 모평균 어디 들어있나요? 표본을 뽑았을 때 변하지 않는 녀석이 평균 부분, 그게 모평균이 그대로 왔었지, 그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녀석을 예측해 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자. 노트로 내려갈게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우리가 표준화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치고 이거 적어봐. 확률. 굵다. 확률. 쌤이 z값을 하나를 고정시켜 볼게요. 마이너스 1.96부터 등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넣을게요. 표준화를 한 변수 z, 그 다음에 플러스 1.96까지의 확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거니까 둘 다 적어보세요.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1.96 사이잖아, 그지? 이거를 한 방에 표현하면 절대값 z가 1.96 이하예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표준화를 한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확률을 따져보는 거니까 z축이 될 거고 가운데가 0이겠죠? 그치? 그러면 좌우 대칭 형태니까 뭐 이 정도로 잡을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96,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여기가 1.96. 그러면 여기에 확률을 구하세요는 어디야? 이 곡선과 z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가 되겠죠, 그죠? 좀 좁게 하자. 이렇게 넓이가 되겠다. 근데 이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넓이는 곧 확률인데 이거는 미리 계산을 해놓은 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표를 찾아보니까 이 확률이 나오더라. 그다음에 표에서는 0에서 1.96까지 읽어주고 뭘 하면 돼? 곱하기 2를 하겠지, 그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0.95더라. 이거는 표에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표를 보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보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0에서 1.96까지와 마이너스 1.96에서 0까지는 이제 넓이가 같을 거니까 이 전체 확률이 0.95면 반띵하면 얼마죠? 0.47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추정이라는 단어에서 많이 보게 될 대표적인 표현인데 두 번째 해놨던 절대값 z가 1.96 이하다가 0.95 이 표현과 같은 표현 이렇게 표현할게요. 같은 표현이 0에서부터 z가 1.96까지가 반띵한 0.475야.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겠죠, 사실. 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 요 지금 표준화를 한 1.96, 그러니까 z 절대값이 1.96 이하다라는 확률이 0.95다는 걸 어디에서 확인을 했냐면 위에서 표본을 뽑았을 때 확인을 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해볼게요. 표본을 뽑아가지고 x바 표본 평균의 분포를 보고 표준화를 해가지고 z값이 1.96, 절대값이 1.96 이하인 범위의 확률을 구해보니까 0.95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확률을 본 게 표본 평균의 분포를 보고 했던 거야. 괜찮죠? 그래서 요거를 z라고 했던 요 녀석을 갈아 끼워 볼게요. 지금 표준화가 된 상태에서 거꾸로 돌리고 있는 작업을 해볼 거야.
Z 자리에 표본 뽑기를 해가지고 표준화를 한 식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빼기 모평균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괜찮죠? 아까는 요 분포를 보고 표준화를 했지만 지금은 Z 자리의 표준화식을 다시 거꾸로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돌아갈게요. 지금 요 식에다가 다시 한번 Z 값을 바꿔서 넣어볼게요. 요거보다는 요게 더 편하겠다. 뭐 같은 식이니까 요 식에다가 한번 Z 대신 갈아 끼워 볼게요. 범위만 갈아 끼워 볼게. 요거 한번 적어봐. 마이너스 1.96 이상 Z 대신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빼기 m. m은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 평균 기대값이기도 하고 모평균이기도 하고 동일하니까 그거나 작거나 같다 1.96 이렇게 된다. 괜찮죠? 그래서 지금 이제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출 거냐면 요 녀석에다가 맞춰 볼 거예요. 이게 뭐였지? 모평균이었잖아. 아까 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 표본 뽑기를 열심히 한 다음에 모평균을 어떻게든 알아보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m이라는 녀석을 중심에 두고 이 식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가운데 있는 분수의 분모를 정리하는 게 좀 깔끔하겠지? 그래서 양쪽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도 양수고 표준편차 시그마도 양수니까 부등호는 안 바뀌겠죠?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고 x바 빼기 모평균. 오른쪽도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어요. 어디에 집중한다고? 모평균 m에 집중한다고요. 그러면 x바를 전부 빼야 사라지겠죠. 따라서 양쪽에 다 빼면 같은 걸 빼거나 더할 거니까 부등호 방향 또 유지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모평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표본 평균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다. 최종적으로 뭐만 하면 돼? 마이너스만 곱하면 되겠다. 그지?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돌아가니까 모든 제일 왼쪽, 가운데, 제일 오른쪽 모든 항이라고 할게요. 항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등호 방향을 바꾸면 되지. 그러면 제일 오른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그거를 왼쪽에 갖다 놓으면 되겠네. 따라서 결론은 x바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거나 같다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모평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걸 마이너스를 곱해서 가져오면 표본 평균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해볼 거야. 아까 모평균을 예측해 본다 그랬는데 예측하는 방법은 지금 보다시피 모평균 m이 어느 구간에 들어있냐 m의 범위, 모평균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로 예측을 해본다 였어요. 사실 이게 이제 결론인데 와 1.96이라는 게 지금 여기 적용돼 있고 여기 적용돼 있지 그지? 1.96의 역할이 여기서 뭐였을까? 기억을 더듬어봐. 1.96이 하는 역할. 아까 Z값이었고 이거는 누구랑 연관이 돼 있지? Z값이 지정되면 확률로 연결이 됐었죠.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의 간격. 확률이 얼마였지? 0.95였단 말이야. 그 역할을 하는 게 여기 고정값으로 되어 있는 1.96이라는 녀석이야. 그럼 만약에 1.96이라는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면 확률이 바뀌겠지. 이해되나요? 확률이 바뀌겠지. 그래서 다시 올라갈게요. 우리가 표본 평균이 분포되어 있는 정규 분포를 가지고 표본을 뽑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확률을 구해보니까 이제 0.95의 확률이 나왔다면 그때의 Z값은 1.96인데 그거를 거꾸로 표본 뽑기를 해가지고 모평균의 구간으로 거꾸로 구해본 거야. 그랬더니
x바는 우리가 표본 뽑기를 한 평균이 되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뺀 데서부터 더한 데까지 구간이 나왔지. 모평균은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괜찮죠? 그러면 이제 전체를 써볼게. 요거는 구간을 정리를 한 거니까 이것의 확률이 얼마라는 뜻이야? 0.95라는 뜻이지. 괜찮나요? 0.95라는 뜻이야. 자, 이거를 이제 표현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조금 더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 시작하는 점을 알파 값, 끝나는 구간의 끝점을 베타 값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모평균 m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들어있을 p, 확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m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0.95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거를 이제 여기 책에 설명된 여러분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설명된 단어로 조금 더 변형을 시켜 볼게요. 여기서 들어있을 확률이 0.95인데 여기가 다시 한번 어떻게 바뀌냐면 신뢰도 95%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0.95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95%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확률을 백분율로 바꾼 게 단데 신뢰도라는 말이 붙었어요. 신뢰한다라는 게 뭐야? 나 너 믿어. 너 신뢰해.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 신뢰도의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확률 나오면 백분율 나타내면 신뢰도가 되는 거거든. 근데 왜 신뢰도라고 표현하는지를 볼게요. 괜찮지? 그래서 이런 그림 한번 그려봐봐. 우리가 어떤 값들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모평균 값이 여기에 위치한다라고 고정을 시켜놔 볼게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모집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뭘 하지? 표본 뽑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만큼의 우리 가정하기를 n개의 표본을 뽑기로 했으니까 n개의 표본을 뽑아서 걔네들의 평균을 구한 게 표본 평균 x바란 말이야. 괜찮죠? 그런데 얘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다시 n개를 뽑아서 x바를 또 구할 수 있죠. 그러면 표본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 물론 x바라는 표본 평균이 값이 겹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천차만별이겠지.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하자면 얘는 뭐 첫 번째 뽑은 표본 평균, 두 번째 n개를 뽑아서 구한 표본 평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겁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뽑을 수 있겠죠. 사실 n개씩 뽑는 게 얼마나 많겠니? 그래서 요거를 뭐 대략 한 일단 그냥 뚝뚝 점점점 이런 식으로 표본 뽑기를 한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n개 뽑아서 구해놓은 표본 평균이잖아. 그거를 이용해서 위에 요 구간을 구해보니까 알파에서 베타까지가 구간이 요렇게 걸쳐지더래. 조그맣게 메모할게요. 알파에서 베타까지가 이렇게 걸쳐지더래. 자, 그러면 이렇게 구간을 잡으면 그 안에 평균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지. 와, 들어있다라는 걸 확인했어. 그러면 내가 구간을 나름 잘 잡았구나. 모평균이 들어있는 구간을 잡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죠? 두 번째,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n개의 또 표본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구해보니까 x2바 이렇게 표본 평균 구했어요. 얘를 가지고 위에서 얘기했던 또 이런 구간을 구해본 거야. 구해보니까 위에 거랑 조금은 다르지만 알파와 베타의 구간이 이런 식으로 나오더래. 그러면 또 확인하는 거죠. 여기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나요? 아, 들어있죠. 색깔을 좀 바꿔볼까?
여기 아까 들어있었고 여기 들어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점점점 표현했는데 뭐 100번을 할 수도 있고 1000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을 해보는데 구간을 몇 개만 더 해볼게. 구간을 해보니까 요런 구간도 나오고 이런 구간도 나오고 막 그렇더래. 그런데 위에 두 개는 우리가 모르는 값이야. 사실 모평균이라는 게 모르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들어있었거든. 내가 구한 구간 안에. 그런데 밑에 그린 두 개는 구간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파에서 베타 간격이에요. 구간을 이렇게 구해봤는데 그 안에는 기대하던 대로 모평균이 들어있지 않았어. 그러면 적중했다라고 볼 때 구간 안에 들어갔으면 적중했다라고 표현할 때 위에 두 개는 내가 구간을 모평균을 담을 수 있게 적중했고 밑에 두 개는 적중하지 못했죠. 그래서 위로 다시 돌아갈게. 아까 0.95라는 확률을 신뢰도 95%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 95%가 단순하게 100번 중에 95번이라는 개념이지. 100분율이니까, 그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본 뽑기를 해서 몇 번? 100번을 해서 구간을 100개를 구해봤어. 지금은 4개밖에 안 그렸지만 100번을 해서 구간을 구해보니까 100개의 구간 중에 몇 개? 95개에는 모평균이 들어 있다. 괜찮나요? 조금 더 말을 바꾸자면 내가 100번 정도 이 표본 뽑기를 해가지고 구간을 구하면 그 중에 95번은 모평균을 포함할 수 있어. 그 정도의 신뢰를 할 수 있는 조사야 라는 의미로 신뢰도 95%야. 괜찮나요? 이게 뭐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는 아니야.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만약에 구간의 길이가 엄청 길어져. 요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뭐 어차피 할 거지만 적어봐. 그냥 적자 지금. 이따가 할 거였지만 만약에 z-값을 더 늘려볼게요. 이거 다 있는 값인데 외울 필요 없어. 나중에 할 거니까 표시가 다 돼요. 문제에서. 그 z-값을 2.58로 늘리잖아? 그럼 얘는 확률이 z의 범위가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니까 확률을 구해보면 0.99의 확률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99%의 신뢰도라고 표현하면 되죠. 다시 말하면 100개의 구간을 구했을 때 99번은 모평균이 들어있는 구간이 된다는 얘기야. 왠지 좋아 보이잖아. 적중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려서 아까 0.95가 나오는 z값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조금 전에 0.95가 나오는 z값은 1.96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는 간격은 요만큼 돼요. 그런데 방금 2.58이라는 녀석은 사실 z값이 더 크잖아, 그지? 그래서 오른쪽 2.58은 여기가 있을 거고 대칭 구조로 마이너스 2.58은 여기가 있을 거야. 다시 말하면 z값의 간격만 봤을 때 간격이 더 벌어지지. 그러니까 확률이 더 커지고 그게 신뢰도랑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근데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게 신뢰도가 높아지면 좋은 거냐? 아니요,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무슨 얘기냐면 신뢰도 100%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구간을 겁나게 넓게 잡아버리면 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제가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성적을 맞춰볼게요. 여러분들은 0점에서 100점 사이에 있죠. 0점 이상 100점 이하죠. 이렇게 구간을 넓게 잡아버리면 내 말은 100% 맞는 거지. 근데 이게 좋은 거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다고 좋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믿을 수 있어 정도만 하는 거예요. 수치로만.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1.96이라는 값이 또는 2.58이라는 값이 이게 z값인데 무슨 역할을 해요? 결국은 신뢰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
확률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괜찮지?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필요한 건 첫 번째, 여기 모평균이 들어있는 구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 한번 읽어볼게요. x바라는 거는 여기서 x를 스몰 x로 쓰기도 해요. 이거는 뭐야? 요렇게 표본 뽑기를 했을 때 구한 표본 평균이야. x바, 맞죠? 표본 평균. 그러면 시작이 어떻게 돼요? 구간의 시작이 표본 평균 빼기, 끝은 표본 평균 더하기, 이런 구조고, 뒤에 값은 딱 정해져 있네요. 맞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동일해. 그럼 생각해보자. 아까 표시해줬는데 1.96은 누구라고? Z값. 뭘 결정하는? 확률 또는 신뢰도를 결정하는 값. 그런데 이건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왜? 문제마다 이건 표시를 해줘. 문제마다 표시를 해주고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기도 해요. 원래는 여기서 아까 0.495 얼마였지? 0. 어디 갔니? 반띵값 어디 갔냐? 0.4755였잖아요. 그죠? 요걸 주기도 하고 아니면 계산을 하기 편하게 0.4야 이렇게 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96은 그렇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루트 n의 n은 뭐였죠? 은솔아 n은 뭐였니? 우리 지금 어떤 작업해? 뭐 뽑는 작업 하잖아. 몇 개 뽑았어요? n개 뽑았어요. 그때 표본의 크기 n인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는 어떠니? 시그마 뭐였니? 시그마. 명훈아 시그마 뭐야? 표준 편차잖아. 근데 좀 이상한 생각 안 들어? 표준 편차 어디서 왔어? 잠깐 다시 올려볼게요. 표준 편차가 여기 있는 시그마, 요 시그마지. 요 시그마가 요 시그마란 말이야. 요 시그마는 누구야? 요 시그마거든. 이거 우리 뭐라고 말하죠? 모 표준 편차라고 얘기해. 근데 사실 우리가 뭘 하려고 지금 하니? 이 작업을 하니? 모평균이 어느 구간에 들어있는지 예측해 보려고 하는 거지 모평균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 사실상 모평균을 모르면 모집단의 정보 다 알 수 있어 없어? 평균도 모르는데 분산은 어떻게 구할 거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할래? 모 표준 편차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최종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쓸 때 모표준 편차를 많이 주게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모표준 편차를 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표본을 뽑게 되면 걔네들의 분포가 있다 그랬죠. 거기서 나온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그 값들을 사실은 써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문제는 딱 여기에 맞춰서 나옵니다. 90% 정도는. 알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연습 삼아 여기 한 번만 더 써보자. 어떻게 쓸 거냐면 구간 한번 써볼게요. 확률 이건 같이 써봐. 확률 표본 평균 빼기로 시작하죠. 근데 아까 1.96 그 다음에 0.99 또는 99%의 신뢰도라고 했을 때 Z값이 2.58이었어. 그지? 이거 외우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익숙해져서 그런 거고요. 그 Z값을 지금은 일반적으로 K라고 표현할게요. 많이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K값은 뭐다? Z값이다. 신뢰도를 결정하는 Z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곱하기 여기는 고정되어 있었지. 누구였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요. 시그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메모해 드릴게요. 그게 모평균이 들어있는 구간의 시작점이었어. 아까 알파라고 뒀던 거 그 부분이고 이제 구조는 똑같습니다. 표본 평균 더하기 Z값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거가 얼마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표본 평균과 Z값인 K가 정해져야 확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의 아까 표현을 다른 말로 신뢰도라고 표현했잖아. 그지? 그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신뢰도 알파 퍼센트 정도로 표현을 해요. 알파가 뭔지 몰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한 확률이 즉 모평균이 이 구간에 들어있을 확률이 0.9다. 이렇게 되면 신뢰도는 90% 구간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거를 좀 비슷하게 흐름을 잡기 위해서 표현해 볼게요. 모평균이 들어있는 시작하는 값을 보통 이제 A, 끝나는 값을 B라고 둡니다. 그럼 A에서부터 B까지 간격, 너비를 구하면 뭐가 되죠? B 빼기 A가 되지. 그게 모평균 M이 들어있는 구간의 간격이 돼요. 그게 왼쪽에 보면은 실외 구간의 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여기서 실외 구간은 지금 우리 연습했던 모평균이 들어있는 이 구간을 실외 구간이라고 합니다. 전체로 읽으면 실외도 알파 퍼센트의 실외 구간이라고 해요. 수연아, 여기서 질문. 알파랑 연관된 게 여기서 누구야? 앞에 거? K가, 그렇지. 관계가, 그래서 계속 예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쌤이 1.96, 2.58 조정했던 게 여기서는 K였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메모할게요. K는 Z값이고 누구랑 연결되냐면 알파랑 연결이 돼요. 괜찮지? 그러면 조금 전에 예시가 1.96에서 2.58로 키웠지. 그랬더니 그래프상에서 간격이 넓어지면서 확률이 커졌지. 그럼 신뢰도도 커지겠죠. 그런 관계가 있네요. 이건 좀 이따 한 번 더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 n에서 n은 표본의 크기라고 했고 시그마는 사실 여기서 모표준 편차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메모를 꼭 해둬야 돼. 우리가 문제풀이에 있어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에서 알 수 없는 모표준 편차를 줍니다. 단서로.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주기도 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뭘 써먹어요 선생님?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모표준 편차가 나오면 그걸 넣고, 아니면 표본 표준 편차가 있으면 그걸 넣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 있는 표준 편차를 집어넣으세요입니다. 알겠죠? 나와 있는 표준 편차를 집어넣으세요. 문제 등장하면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신뢰도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이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그걸 간단하게 a에서부터 b까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아까 구간의 너비 간격을 구해봤는데 b 빼기 a를 구해보죠. b 빼기 a. 그러면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하면 같은 건 빠질 거니까 x바는 사라지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부호가 빼면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배가 되겠다. 그지? 따라서 2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요.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 또는 뭐 너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까지 괜찮죠? 실내 구간의 길이를 왜 구했냐? 이거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습을 많이 하셔야 돼. 그러면 한 번 더 가보자. K라는 건 Z값이라고 했잖아. 그지? 1.96, 2.58처럼 Z값을 자꾸 키우면 누가 바뀌었지? 병철아? K값을 키우면요? K값을 바꿔가면 구간이 바뀌니까 신뢰도가 확률이 바뀌니까 신뢰도가 바뀌었지. 신뢰도가 어떻게 바뀌어? K가 커지면 구간이 넓어지고 있었잖아. 그러면 넓이도 커질 거니까 신뢰도가 커지겠지. 괜찮나요? 이렇게 되면 신뢰도 알파라고 뒀던 것도 커지더라.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변할 수 있는 요소가 사실 K라는 녀석, 요거 Z값과 시그마는 어떤 고정된 값이니까 상수값으로 취급한다면 표본의 크기를 바꿔볼 수 있죠. 10개를 뽑아서 할 수도 있지만 100개를 뽑아서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바꿔볼게요. 표본의 크기를 점차 늘린다면, 그러니까 100개를 뽑았다가 1000개를 뽑았다가 10,000개를 뽑았다가 이렇게 되면 혜인아,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건데 n이 자꾸 커지는 거야. 네? b 빼기 a가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요게 자꾸 커져. 그럼 루트 CO도 커지겠지. 근데 분모가 자꾸 커져. 그럼 이 전체 값은 줄어들겠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b 빼기 a라는 구간이 줄어들어요. 요 이제 증가 감소 관계를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요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n이 커진다라는 건 뭐야? n이 커진다라는 건 졸라게 많이 뽑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뽑던 거를 1000개, 10,000개 막 이렇게 뽑아. 그러면 이렇게 아까 쌤이 너희들 성적이 0점부터 100점 사이잖아. 100% 신뢰도잖아요. 그거 말고 표본 뽑는 걸 되게 촘촘하게 뽑는다는 얘기야. 개수를 많이 하면 그러면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M이라는 모평균을 가지고 있는 구간 자체가 되게 타이트해지겠지. 모평균을 담고 있는 구간으로 되게 타이트해질 거란 말이야. 그런 개념이에요. 괜찮나요? 이해되지? 이런 관계더라. 그래서 이 실내 구간의 길이식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좀 기억해 주면 좋겠고, 결국은 이거를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 쌤이 외우라고 하는 건 요거야. 전체 풀로. 이거 절대값 쉬운 거 외우지 마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있니? 질문 있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죠, 그죠? 왼쪽에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제 그걸 가지고 정리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모평균의 추정은 모평균 모표준 편차와 같이 모집되는 특성을 표본을 통해서 추측해 보는 것, 이겁니다. 예측해 보는 것.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신뢰도 동그라미 1번.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선생님이 아까 외우라고 했던 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다시 한번 떠올려봐. x바 빼기 1.96 아니면 2.58 아니면 그걸 일반적으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바 더하기 똑같은 거, 그치? 그러면 신뢰도 95%라고 하면 확률이 0.95이구나. 그걸 나타내는 z값이 1.96이거든. 그런데 여기는 결론적으로 그냥 1.96을 박아놨는데 이거는 모든 문제에서 주어줍니다. 신뢰도 얼마 또는 확률 얼마에 대해서 z값은 줘요. 안 주면 사고야. 오류야, 오류.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여기서 스몰 x 바라고 한 거는 우리가 적었던 라지 x 바랑 똑같은 거야.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을 여기다가 박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신뢰도 99%는 0.99의 확률을 나오게 하는 z값이 2.58이거든. 이것도 문제에서 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구조를 K로 바꿔가지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z값을 이제 일반적으로 k를 표시를 했어. 그러니까 절대값 z가 k 이하일 때 또는 z가 k 마이너스 k 이상 k 이하일 때의 확률이 100분의 알파. 이게 100분율로 나타내면 알파 신뢰도가 되는 거. 알파 퍼센트 신뢰도. 괜찮죠? 아까 적은 거랑 거의 똑같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더라. 구간은 이렇게 표현되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내려갈게요. 그런데 2번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위에서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모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하고 보통 문제에서 그 모표준 편차 정보가 주거든. 근데 현실에서는 그걸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본을 뽑은 집단의 표준 편차가 여기서는 S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 박아 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선생님이 예전에 그 공부할 때는 여기서 헷갈렸어요. 무슨 얘기냐?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고 우리가 n개의 표본을 뽑으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됐었으니까, 그치? 그때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그쵸? 그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여기 분자 S 자리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런데 거기까지는 하지 말자. 알았지? 거기까지는 너무 딥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표준 편차 쓸래요? 이렇게 정리해 놓자고. 오케이? 네.
그래서 위에랑 같은 내용이야. 결론은 문자가 시그마에서 s로 바뀐 것뿐. 있는 정보 가져다 쓰면 된다. 알겠죠? 이렇게 가볼게요. 그래서 K를 쓰면 밑에처럼 이렇게 될 거고요. 보통 시작하는 구간을 A, 끝나는 구간 끝을 B라고 하니까 B 빼기 A를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 모르면 문제 자체를 시작을 못하니까 실내 구간은 뭐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고 실내도는 뭐다. 이건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헷갈리는 거 있니? 오케이.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1.96, 2.58을 썼지만 우리는 여기를 K로 갈아 끼워서 기억을 한다. 2배 되는 거 왜 그랬어? 얘들아? 대칭이니까 그지? 그렇지.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리고 4번은 사실상 절대값 m 빼기 x 바라는 게 m 빼기 x 바 어디서 많이 봤죠? 아까 z는 했을 때 어떻게 썼었니?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 바 빼기 m 그거잖아, 그지? 거기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2차적으로 이제 위에 거가 충분히 숙지가 됐을 때 2차적으로 모양, 구간을 모양 변형한 것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추후에 외우세요. 알겠죠?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더라.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A에서 B까지다 라고 했을 때 알파 퍼센트 또는 확률로 100분의 알파가 나오는 Z값을 K로 지정을 해야겠죠. 그거는 표에서 찾아와야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B 빼기 A라 함은 다시 그 전에 모평균 M이 A에서 B 사이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그게 신뢰 구간이라는 얘기고 끝에서 처음으로 즉 B 빼기 A를 한 게 실내 구간의 길이고 우리가 외울 거는 이거야.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 있네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여기 옆에다가 한번 밑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1번은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 이었는데 B 빼기 A라는 걸 한번 적어보죠. B 빼기 A는 연습이야. 실내 구간의 길이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1번 내용을 한번 표현해 볼게.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대요. 얘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얘는 고정이야. 안 바뀌어. 괜찮죠? 그랬을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이니까 알파가 커진다는 얘기거든. 병철아, 알파랑 연결된 게 누구니? 아까 너 대답했잖아. 알파가 신뢰도고 신뢰도는 100분의 1이니까 100으로 나누면 확률이야. 확률을 조정하는 게 여기서 누구야? 알파는 확률 자체고 요 식에서 숫자 2야, K 문자야, 시그마야, N이야. K죠. 뭐 Z 값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신뢰도가 올라가면 아까 정리했던 거야. K 값도 올라가겠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커지면 K 값, 즉 Z 값도 커질 거니까 B 빼기 A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E 고정, 루트 N 고정, 시그마 고정, K만 커져. 뭐야? 곱해지는 값이 커지니까 커지겠지 뭐. 맞죠? 그래서 1번 얘기가 B 빼기 A 값은 커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B 빼기 한 번 더 적자. B 빼기 A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이건 표본 뽑기 했을 때 항상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신뢰도가 일정하대요. 신뢰도는 아까 K 값이 연결이 돼 있었으니까 K가 안 바뀌는 거야. 맞죠? 이랬을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이라고 했어요. 표본의 크기는 누군데 n이거든. 이게 커지면 이거 이미 해석했던 거네. 루트를 씌우긴 했지만 어쨌든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전체 값은 줄어들겠죠. 이해되니? 뭐 적어볼까? B 빼기 A는 줄어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뒤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미리 좀 맛보기로 하자 그러면 특히나 두 번째 적었던 거 있잖아요. 첫 번째 거부터 볼까? 만약에 K 값이 2배로 늘었어. 그럼 구간도 2배로 늘겠지? 왜? K 대신 2K 넣을 거니까. K 값이 10배로 늘었어. 그러면 구간도 10배로 늘겠지? 그래. 그걸 우리가 정비례한다라고 해. 정비례. 근데 밑에 봐봐. K가 고정시켜 놓고요. N 값이 10배가 됐어. 그러면 구간은 10분의 1배가 되니?
10분의 1배가 되니? 몰라요. 잠깐 다시. 내가 10배라 그랬잖아. 10배. 배요? 10배면 n자리에 뭐 넣을 거야? 10n 넣을 거지. 네네네. 그럼 루트 10n이 되는 거잖아. 네네네. 그럼 그거를 곱하기로 쪼개면 루트 10 곱하기 루트 n이 되지. 적어볼게요. 이 너무 암산 형태가 됐으니까. 자, 여기서 옆에다 이렇게 표현해봐. 표본의 크기를 간단하게 2배 할까? 2배 늘렸어요. 원래 표본의 크기가 지금 왼쪽에서 n이잖아, 그치? 표본의 크기를 2배로 늘리면 n자리에 뭐 넣으면 돼? 2n 넣으면 되지. n자리에 2n 넣는 게 표본의 크기가 2배가 된 거야. 그러면 b 빼기 a라는 실내 구간은 2k 곱하기 루트 표본의 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혜인이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 계산이었거든. 그러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표본의 크기가 n이었을 때의 표본 그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잖아, 그치? 근데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려면 이렇게 돼야겠지. 그러니까 반비례처럼 생기긴 했는데, 즉 2배가 되면 2분의 1배가 될 것 같았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지.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 다시 아까 10배라 그랬잖아. 표본의 크기가 10배로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10분의 1배가 되냐라고 물어봤지. 맞을까? 아니야. 루트가 씌워져야 돼. 역수로 가는 건 맞는데 그 n 크기 몇 배가 됐냐에 루트가 씌워져야 됩니다. 알겠죠? 즉 10배가 커졌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10분의 1배로 돼요. 루트 10분의 1배로 돼요. 루트가 씌워져야 돼. 표본의 크기가 100배가 되면 루트 100분의 1배가 돼요. 즉 10분의 1배가 돼요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개념 끝.